제가 단언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2차전지 업종의 주가 상승은 앞으로 진행되어질 것이고 상승할 것입니다. 반도체 미래 10년치 먹거리를 끌어다가 이번 상승에서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조정받는 건 당연하고, 앞으로의 주가 상황 또한 이미 시세 대분출을 줬기 때문에 상승치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지금 2차전지를 바라보는 시각과 아주 유사한 형태로의 반도체의 분위기였습니다. 산업에 대한 성장성을 판단해 봤을 때는 여전히 저는 아직도 바닥권이다. 제가 돌이켜보니까요, 주식시장에 27년 있었던 것 같아요. 97년 3월 31일 날 제가 여의도에 첫 입사를 하면서 시장에 들어왔는데, 오랜 시간 주식시장에 있으면서 제가 주식을 잘한다라고 여러분께 감히 말씀을 못 드립니다. 하지만 시장에 오래 있으면서 다양한 경험과 또 시장에 능동적 대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응 방법에 대해서만큼은 제가 아마 이 시장에서 가장 많이 한다라고 자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애청자, 시청자 여러분들께 다른 부분이 아니고 지금의 장에서 어떠한 대처가 필요하고 또 어떠한 무게중심을 둔 시장에 접근이 가능한지를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께 자유롭게 또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KR 리서치의 대표 김대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대표님, 최근 주식시장 분위기 어떤가요? 좋죠. 왜냐하면 주식을 3, 4년, 5, 6년 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지난 2년 반 동안 주식시장이 안 좋았습니다. 22년 6월 23일 날 3,316포인트의 고점을 찍고요. 23년 그리고 24년 초까지 주식시장이 시장의 흐름이 안 좋았기 때문에 지난 2년 동안 시장이 안 좋았던 상황에서 최근에 지수 2,700포인트 넘어가면서 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형태에서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앞으로는 시장이 좋아질 겁니다. 올 한 해 시장의 긍정적인 뷰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시장은 굉장히 좋을 것이다 라는 측면으로 저는 이 시장을 바라보고 있고요. 그러면 막연하게 느낌상 시장에 대한 뷰가 좋은 것이냐? 그건 아니고요. 최근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동향을 살펴보게 되면 지난 2020년, 21년 그리고 22년도까지 해서 63조 원의 매도를 했거든요. 그런 가운데에서 지난해 하반기에서부터 31조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 매수는 관점이 다르죠. 그러니까 제가 판단한 기준으로 3년 매도를 하고 2년째 매수를 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 경제 상황이 정상 궤도로에 진입이 된다라고 해외 투자자 관점에서는 우리 시장을 읽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외 투자자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보는 측면에서의 내용은 최근 3개년 동안 63조 원을 매도했다라고 한다면 지난해 하반기에서부터 31조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매도했던 자금에 대한 재매수 과정이 진행이 될 것이고, 이 과정에서 올 한 해 최소 20조, 많게는 30조 원 규모의 매수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인 흐름에서의 내용은 이제 경제 성장률이겠죠. 경제 성장률은 우리 한국에서 이제 발표한 내용이 아니고 IMF나 OECD에서 발표한 기준에서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보통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2.2, 2.3% 성장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경제 성장률 1.4%였습니다. 특히나 글로벌 경기 동향에서의 올 한 해는 작년에 선진국 중심,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 중심의 경제 성장이었다고 한다면 올해는 신흥국 중심의 경제 성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국, 중국, 인도 같은 나라들이 올 한 해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는 측면에서의 전망치를 내놓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신흥국 중심의 경기가 좋아지는 흐름들을 보여줄 것이고요. 여기에 외국인 투자 자금이 추가로 유입되는 과정에서 흐름이 나타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간단한 표 상황을 제가 이제 준비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면 대략적으로 최근 내에서의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 규모와 매수에 대한 규모를 제가 간략하게 흐름의 상황으로 이 표의 그림에 이제 설명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서 여러분께 설명드렸던 내용과 동일한 흐름으로 올 한 해 시장 좋아질 것이다. 외국인은 계속해서 매수에 들어올 것이다 라는 측면으로 올 한 해 시장에 대한 전반의 흐름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미국에서 최근에 금리 인하가 올해 3번 정도 진행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난주 흐름에서는 연준 위원들도 그렇고 올해 금리 인하를 하지 않고 인상을 할 수 있다는 매파적 발언에서의 내용들이 지난주에 많이 나왔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조금만 여러분께 전체 금리와 관련된 내용을 이해하시려면 조금은 깊게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금융시장이라고 하면 주시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금시장과 통화시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금시장은 채권과 관련된 금리 부분을 말하는 것이고요. 통화시장은 외환과 관련된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시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채권시장과 외환시장에 대한 메커니즘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주식시장에 대한 흐름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 방송에 여러 번 앞으로 불러주신다면 좀 어렵지만 채권시장과 통화시장에 대한 부분들도 쉽게 말씀을 앞으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이전에 오늘 우리 작가님이 질문하셨던 미국의 금리 상황과 앞으로의 주식시장 전망에 대한 관계도를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미국에서 금리를 올해 인하하는데 3번을 하든 4번을 하든 2번을 하든 관계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기존에 금리를 인상을 하고 금리 스탠스를 달리했던 부분들은 요즘에 뉴스에 나오는 내용은 뭐 고용지표가 개선이 돼서 인하 시점을 늦출 수 있고 뭐 등등의 내용인데요. 연준에서 금리 상황을 결정하죠. 그리고 연준에서 미국의 달러를 찍어내는 상황을 결정을 합니다. 그렇다 본다면 연준에서 현재의 시장 시점에서 그러니까 채권 발행이 많아질 것인지 또 달러를 찍어낼 것인지를 우리가 미리 유추해서 예상을 해보면 됩니다. 미국의 연준에서는 지난 코로나 상황 하에서 4,500조에 대한 시장 유동성을 공급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 돈을 풀었다는 얘기죠. 우리도 그 당시에 재난지원금 비슷한 형태의 돈을 많이 정부에서 보내줬습니다. 미국은 우리보다 훨씬 많은 4,500조에 대한 시장 유동성을 공급했고요. 이 과정에서 달러를 찍어내는 만큼 채권을 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차 대조표를 많이 얘기하죠. 연준 파월 의장이 이 대차 대조표 측면에서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4,500조를 시장에 공급을 했으면 발행된 채권에 대해서 나중에 매각을 통해서 달러를 다시 사들여야 되는 겁니다. 이 과정이 대차 대조표에 의한 매입과 매출에 대한 스퀘어 포지션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난해 연준에서 아마 기억을 조금만 되살려 보시게 되면 지난해 연초에 파월 의장 했던 얘기가 있었습니다. 2023년도는 2.5조 달러에 대해서 채권을 발행할 것이다. 이게 3,500조 정도 되거든요. 대략적으로. 그래서 그 전에 발행됐던 1,000조 그리고 지난해 3,500조에 대한 총 그로스 4,500조에 대한 채권을 매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지난해와 올 초까지 해서 대부분의 채권에 대한 매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팬데믹 상황에서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했던 4,500조에 대해서 다시 채권 매각을 통해서 달러를 회수했다라고 판단이 되죠. 이게 양적 긴축 종료입니다. 시장에서 나오는. 그러면 연준에서는 대부분의 채권을 매각했고 양적 긴축 종료를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금리가 인상되는 것을 올라가는 것을 바람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금리가 올라가는 것을 제어할 겁니다. 그러면 다시 말해서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그 시점을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의 수준에서 금리가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것은 연준에서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 시점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달러 약세로의 전환이 앞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달러 약세로의 흐름이 진행되게 되면 원달러 흐름 또한 하락으로 전환이 될 것입니다. 원달러가 하락하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한국 시장의 주식을 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또한도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올 한 해 좋아질 수 있는 근거로서의 내용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애청자 여러분께서는 금리가 인하하면 시장이 너무 좋을 것 같고 인하하지 않으면 시장이 너무 나쁠 것이라고들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 시장에서는 금리가 인하됐다라고 해서 시장이 상승하고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과거의 흐름을 보게 되더라도 미국 시장 기준으로 해서 지난 2008년과 2018년 두 번에 걸쳐서 금리 동결 시점이 있었거든요. 인상하고 동결되고 인하하는 과정을 반복적으로 수행을 합니다. 주시장이 좋았던 시점에서의 흐름은 인하가 되는 시점에서의 주시장이 좋았던 것이 아니고 동결되는 지점에서 주시장이 기본적으로 한 40% 정도 미국 나스닥 기준으로 상승을 줬습니다. 이게 2008년도 구간에서 한 14개월 구간에서 동결이 됐었거든요. 그리고 2018년
19년 이때에도 9개월 정도 동결이 됐었습니다. 이때도 40% 주가의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9월에서부터 미국의 금리 동결이 유지되고 있죠. 지금 한 6개월, 7개월 정도 동결 기간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기간은 좀 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주시장에 대한 우호적인 생각에서의 시장 참여자들의 생각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해야지만이 주시장이 좋아진다. 이런 등치된 내용에서의 판단은 조금은 달리해서 이해하셔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2차 전지 분위기는 어떤가요? 제가 단언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2차 전지 업종의 주가 상승은 앞으로 진행되어질 것이고 상승할 것입니다. 제가 이건 느낌으로, 감으로 2차 전지에 대한 선호도 때문에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제가 앞서 소개하면서 주시장에 오랜 시간이 있으면서 시장에 대한 수익률보다는 시장의 흐름이나 패턴이나 반복적인 어떤 내용들을 판단해서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말씀드린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제가 그 2차 전지 업종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서 오늘 시간 준비한 자료는 무엇이냐면 여러분께 쉽게 이해도를 가져드리기 위해서 2차 전지 업종과 시장에서 주류에 있는 업종의 종목 흐름을 한번 판단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자료를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시죠. 지금 자료를 보시게 되면 상단부에 있는 자료는 삼성전자입니다. 기간의 과정은 97년도에서부터 2006년까지의 반도체의 초기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가 초기 시장에서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를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면서 2차 전지와 연동되어진 흐름으로 이해를 시켜드리겠습니다. 반도체가 초기에 가격에 반응해서 삼성전자가 움직일 때 초기 시장에서 특히 2000년 초중반 흐름에서는 미래 시대의 반도체는 우리 성장산업이다. 미래의 먹거리다. 시장의 분위기가 이랬습니다. 그리고 670원, 680원 액면분할 이후의 가격으로 판단해서 700원 정도 되는 주가가 무려 8,000원까지 주가가 단기간 내에 상승을 줬어요. 그리고 나서 삼성전자의 주가 조정을 받기 시작했거든요. 이게 아마 4,000원 내외 반토막 정도의 수준까지 내려오는 주가의 하락이 나타났습니다. 이때 시장에서는 어떤 얘기들을 했냐면 반도체 미래 10년치 먹거리를 끌어다가 이번 상승에서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조정받는 건 당연하고 앞으로의 주가 상황 또한 이미 시세 대분출을 줬기 때문에 상승치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지금 2차 전지를 바라보는 시각과 아주 유사한 형태로의 반도체의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이후의 반도체 시장은 4,000원에서 지금의 삼성전자 7만, 8만, 5,000원까지 올라가는 과정에서 연속된 흐름의 주가 하락과 상승의 모습을 반복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과정에서의 흐름을 보게 되면 2차 전지가 태생적으로 시작한 지점에서의 흐름은 2, 3년밖에 안 됐습니다. 이제 시작 단계에서의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2차 전지와 반도체 시장에 대한 흐름을 비교 분석해서 설명을 드리게 되면 2차 전지 초기 시장에서 상당한 상승에서의 흐름이 나타났죠. 그리고 22년도에 과도기 흐름에서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23년도에는 확장 구간에서의 주가 흐름에서의 슈팅이 나왔죠. 그리고 지금 정체기입니다. 반도체도 마찬가지였고요. 이런 과정에서의 반복적인 흐름이 나타나면서 주가의 상승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헬스케어, 우리가 바이오, 제약 업종의 흐름을 보게 되더라도 이러한 반복적인 패턴, 지금 보시는 그림은 제약 바이오 업종의 지난 2000년부터 지금까지 대략 한 24년 동안의 주가 흐름에서의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2차 전지에 대한 전반의 흐름을 보게 되면 지금 고점 대비해서 우리가 주가를 많이 판단하고 계시는데요. 산업에 대한 성장성을 판단해 봤을 때는 여전히 저는 아직도 바닥권이다. 시점상으로 판단해 보게 되려면 시기를 바로의 다음 주, 다음 달 판단하기는 어렵겠으나 지금의 주가 수준은 바닥권이기 때문에 멀지 않은 시점에서 2차 전지 산업군의 전반의 흐름들이 개선이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지점이기 때문에 2차 전지 업종 전체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판단은 여전히 매력 있는 산업이다. 주가적 측면에서도 충분히 바닥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가격의 지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바닥 다지기 구간인가요? 많이 하락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최근에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할 때 삼성 SDI의 최근 주가 흐름의 상황을 보게 되면 바닥점이 35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단기 구간에서의 반등이 50만 원까지 나타났어요. 지금 42만 원 내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물론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판단을 해보게 되면 연일 계속해서 올라가면 좋겠지만 주식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저점을 높여가는 과정에서의 주가 상승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러면 삼성 SDI가 35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간 다음에 42만 원이다. 중간 과정의 조정이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리고 양극재 종목 중에서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는 21만 원의 저점을 찍었고요. 29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무려 8만 원이기 때문에 40% 가까운 주가 상승의 흐름이 최근 1, 2, 3월 달 안에 흐름이 나타났던 거죠. 그리고 나서 지금 24만 원 내외의 주가 조정 상태에서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속적인 하락, 그러니까 과도한 하락라고들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대표주 성격에서의 삼성 SDI라든가 에코프로비엠 주가를 보게 되면 바닥점은 이미 찍었고요. 단기 반등에서 고점도 한 차례 만들어주고 조정의 저점 구간을 지나가고 있는 과정에서의 흐름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과도하게 하락하고 있다는 것보다 자연스러운 조정 과정에서의 흐름이다. 단 자연스러운 조정 과정에서 깊이가 29만 원에서 24만 원, 50만 원에서 42만 원.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조정의 폭이 확대되었긴 하지만 지금의 조정폭이 하락으로의 전환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에서의 가격 진행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추가 매수를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다른 주식을 매수하는 게 좋을까요? 주식 투자자분들께서 가장 싫어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장기 투자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그 장기 투자가 언제까지인지도 명확하지 않고요. 2차 전지 업종에 대한 전반의 흐름을 장기 투자 관점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제가 앞서 이제 바닥을 찍었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장기는 보통 6개월에서 1년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통상적으로 장기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중기 투자 관점에서 접근이라고 한다면 3개월 내외를 중기 투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단기 투자는 한 달 내외에서의 흐름을 단기 투자라고 얘기를 하죠. 저는 2차 전지 업종에 대한 그 판단을 현 시점 바닥이라고 판단하는 기준은 중기적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두세 달 내에 흐름의 전환, 그러니까 흐름의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최근래에서 고점이죠. 그러니까 삼성 SDI는 최근래에서 50만 원 고점이었고요. 에코프로비엠은 최근래에서 고점이 29만 원이었습니다. 이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는 것이 그 전환점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기적 관점에서 이들 가격의 흐름을 돌파하는 상황에서의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측면으로서 2차 전지 업종에 대한 장기가 아니고요. 중기적 관점, 3개월 내에 최근 내에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이제 2차 전지 업종에 대한 그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매매 시점, 그러니까 흔히 말하듯이 물타기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매도했다가 흔히 말하는 반도체에 다시 들어가서 다시 와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딱 2차 전지 업종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물타기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애드업 전략을 좋아하긴 하지만 내가 현금 여유 자금이 좀 있어서 그리고 2차 전지 선호업종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여유 자금을 통한 추가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판단된다라고 하신다라면 3개월 내에 저는 고점을 돌파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물타기라고 할 수도 있고 추가 매수라고 할 수 있겠지만 현 시점에서의 접근은 가능하다라고 판단되는 지점에서의 주가 상황에서의 모습입니다.